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트메신저 빅소 이소영 작가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제가 요즘 영상들은 좀 제 얼굴이 안 나오고 전시 후기들을 좀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서 많이 편집을 해서 올렸어요. 조금 전반적으로 강의 시장? 강의계가? 미술 강의계? 좀 단어가 교육계가, 미술 교육계가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면서 정말 바쁘게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거에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이렇게 집에 와서 화면을 켜고 유튜브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뭐 변명일 수 있겠지만, 근데 전시는 제가 거의 매주 보러 다니거든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좀 날을 몰아서 그래서 이제 전시 본 것들을 좀 찍어서 편집을 해서 올렸는데, 그런 것들도 좀 재밌게 잘 봐주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머리가 좀 볶아졌죠. 제가 사자처럼 머리를 볶았어요. 사실은 제가 김희선 그 웨딩드레스 드라마 보고 뽀글뽀글한 파마가 해보고 싶어가지고 보내줬더니 가지고 갔는데 미용실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사담이지만 머리를 좀 오랜만에 파마를 했습니다. 같이 사자 아니면은 옛날 미스코리아 언니들처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서재에서 항상 요즘에 있었는데, 서재에 있는 시간이 진짜 많았는데, 좀 전시 리뷰 위주로 많이 올렸고, 요즘 저는 제 책 중에 제 요즘에 근황? 아무도 안 궁금해할 수도 있지만 근황을 말씀드리자면, 여기 있다. 이 책, 이거 제가 정말 옛날에 쓴 책이거든요. 30대 초반? 지금 30대 후반이 됐죠. 30대 초반에 이 책을 썼었는데, 이 책이 이제 5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개정판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서 5년에 한 번씩 표지를 바꾼다거나 좀 수정사항들이 있으면 고치는데, 이 책을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 혹은 좀 새롭게 넣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고, 또 좀 얇은 어린이들을 위한 미술사? 이런 책들에 대한 원고, 좀 짧은 원고들? 이런 것들도 좀 쓰면서 꾸준히 현대미술 강의라던가 아니면 기관이나 도서관에 이제 미술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바지는 항상 잠옷이고 위에만 옷을 상의만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서재에 계속 있다가 12월 초에 갔던 로즈와일리전을 꼭 유튜브 선생님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번에도 전시 영상만 올릴까 하다가 좀 간만에 얼굴도 보고 인사도 드리고 그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그간 제 유튜브 구독자 수가 8,000명이 넘었어요. 물론 어마어마한 유튜브들이 참 많겠지만, 저는 사실 구독자 수를 팍팍 막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 게 아니라 천천히 제 미술 관련된 이야기, 일상을 공유하는 게 이제 목표였어서 8,000명도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아직은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 이런 걸 한 적은 없는데 10,000명 정도가 되면 그래도 이렇게 다들 하시잖아요. 라이브 이런 것들을 통해 좀 궁금한 것들도 많이 물어볼 수 있게 하고, 또 소통도 많이 해보려고 2021년 유튜브 계획을 좀 세웠습니다. 자, 로즈와일리 하면은 이미 전시 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할머니 아티스트들을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 유튜브 시작할 때도 에텔 아드난이라던가 카르멘 헤레라라던가 이런 할머니 화가들 너무 좋아해서 많이 소개하고, 또 실제로 소장도 하고 있는데, 이 로즈와일리라는 할머니가 한국에서 전시를 한다는 소식을 제가 한 1년 전인가 알게 됐을 때 너무 기대했어요. 그리고 많이 궁금해했고, 와, 얼마나 많은 작품이 올까. 근데 12월 첫째 주에 기대 반 걱정 반 하면서 예술의 전당 전시를 갔는데, 오프닝 날 갔거든요. 진짜 같이 갔던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정말 속이 시원한 원화전을 봤다 하면서 칭찬도 많이 하고 정말 재밌게 전시를 보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 전시 풍경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감히 비유를 하자면
현존하는 할머니 아티스트들 중에 가장 좀 플렉스한 할머니가 아닐까. 로즈 와일리는 1934년생이고요. 그 20대 시절 대학교에서 미대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결혼하면서 미술과 좀 멀어진 케이스예요. 저는 이 로즈 와일리 작가가 왜 이렇게 와닿았냐면 대부분 미대생들이 저는 아직 결혼을 하고 아이가 없지만 아이를 키우느라고 본인의 미술 활동을 아예 못하거든요. 그래서 육아와 이제 엄마로 살아가면서 미술에 대한 꿈은 있지만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감히 못하는데 이 로즈 와일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마음속에 작업을 다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 꿈을 좀 이루기 위해서 아이들이 좀 성장한 다음에는 47살에 영국의 이제 왕립 미술학교에 이제 석사학위를 받고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40대 후반에 작품 활동을 다시 하기 시작해서 76세 때 영국 가디언즈에서 뽑은 가장 핫한 신진 아티스트로 선정이 되는데요. 이 그 중간 기간이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도 따로 좀 공부를 하고 싶어서 많이 찾아봤는데 50대에서 70대 사이에 작품들이 많이 인터넷에서 찾을 수가 없는 이유를 나중에 제가 이렇게 갤러리 대표님, 초이엔나거 대표님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여쭤봤더니 사실 그 시기에는 인터넷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의 작품들이 많이 보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작품들은 좀 비교적 최신의 작품들이고 사실 처음 로즈 와일리를 초이엔나거에서 이렇게 발견을 하고 같이 일을 하려고 했을 때는 드로잉이 정말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작업의 양도 정말 많았고 지금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르고 있었고 한국에서 전시가 열리긴 열렸었거든요. 스페이스 K에서도 열리기도 했고 그랬지만 사람들이 참 잘 모르는 작가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홍보도 잘 많이 안 됐고 많이 컬렉션도 이렇게 잘 안 됐죠. 그러다가 이제 할머니가 유명해진 거는 제가 생각할 때 한국에는 한 3년, 4년 정도 된 것 같고 외국에서도 한 6, 7년 전부터 이제 점점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것 같아요. 2013년 이제 로즈는 테이트 뮤지엄에서 개인전을 열게 되고 그다음에 2014년 제가 이 상 되게 좋아하는데 존 무어 회화상이라고 해서 존 무어 페인팅 어워즈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2014년에 로즈 와일리가 받은 이 존 무어 페인팅 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좀 검색을 해보셔서 와 다른 연도엔 누가 받았지?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시는 것도 되게 재미있어요. 보시면 피터 도이그 같이 유명한 작가도 이 상을 받은 적이 있어서 현대미술 공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는 질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계보를 찾아 나가시면서 유명한 페인터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2017년 저도 상당히 이 미술관 좋아하는데 영국에 가면 런던에 서펜타인 갤러리가 있죠. 이 서펜타인에서는 이미 에테라드난도 전시를 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올해 돌아가신 할머니 루치타 허타도라는 할머니도 전시를 했었고 또 구겐하임에서 정말 유명한 회고전을 해서 많이 알려진 칸딘스키와 몬드리안보다 더 먼저 추상을 했던 힐마 아프 클린트도 여기서 전시를 했었습니다. 아마도 큐레이터인 한스 울리 오브리스트가 좀 할머니, 할아버지 아티스트들을 찾아 나서는 여정들을 한동안 많이 했잖아요. 인스타에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이렇게 2017년도에 서펜타인 갤러리에서도 전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18년 영국 왕실로부터 문학의 공로상도 받습니다. 로즈 와일리 작품은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요. 나오미 캠벨이 래퍼 퍼프데디에게 선물로 작품을 주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이런 로즈 와일리의 전시가 정말 한국에서 열린다는 것 자체가 팬으로서 너무 기대가 되었고 또 VIP 오프닝 다녀오고 나서 기대 이상의 전시였기 때문에 저도 좀 자신 있게 많이들 좀 가시면 좋겠다, 가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시장에 들어가면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상당히 큰 작품들이 있는데 로즈 와일리 작품 자체가 스케일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아주 큰 캔버스에 툭툭 회화로 장난을 치듯이 가볍게 그리는 이 그림들은 사실상 주제가 참 다양하지만 때로는 작가의 주변
또 때로는 정치적인 이야기, 때로는 영화 속 주인공들까지 등장을 하면서 한편의 큰 거대한 할머니의 인생 일기를 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초반에 워낙에 큰 작업들로 빵빵 하고 이렇게 배치를 해놔서 사실은 뒤로 갈수록 작품이 좀 없겠거니, 초반에 모든 작품을 썼겠거니 했는데 끝까지 실망시키지 않고 좋은 원화들이 등장을 해서 오프닝에 같이 갔던 그 미술 되게 좋아하는 컬렉터 친구들도 와 진짜 오랜만에 정말 좋은 전시 봤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막 나눴던 것 같아요. 로즈 와일리 작품들이 주제별로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주제에 맞게 한 번씩 쭉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런 작품들은 좀 동물을 주제로 그려진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동물을 주제로 그려진 작품들도 있고 또 니콜 키드만 같이 영화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사진작가 권순학 선생님이 이제 로즈 와일리의 작업실을 직접 가서 360도로 다 촬영을 하시고 그 작품을 전시장에 재현을 했어요. 그래서 로즈의 작업실은 어떤 모습일까 하고 좀 감상자들이 볼 수 있게 이런 섹션도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마 한국 전시에서는 아마도 손흥민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세상을 떠난 이 로즈 와일리의 남편 로이 옥슬레이드인데요. 저도 이 로이 옥슬레이드 작품도 상당히 좋아해서 평상시에 이렇게 여러 번 보곤 했는데 이 로이 옥슬레이드가 실제로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광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 전체가 토트넘의 팬이라서 로즈 와일리가 손흥민 선수를 너무 좋아해서 손흥민 선수를 그린 작품도 이번에 한국 전시에 왔어요. 두 사람이 좀 만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 이제 만나지는 않았고 둘의 대화 내용을 전시장에 좀 이렇게 카톡 이미지로 해서 보여주셔서 좀 재밌게 인터뷰 보듯이 읽었고요. 영상이 좀 빨리 넘어가서 빨리빨리 읽어야 돼가지고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은 로즈 축구 경기를 좋아하는 로즈가 축구 경기 장면을 그린다거나 한국의 손흥민 선수를 실제로 상당히 좋아하고 팬이어서 그린 작품들이 존재를 해서 좀 한국 전시와 좀 어울렸던 것 같고 남편 로이 옥슬레이드를 얘기를 잠깐 하자면 골드스미스에 다니던 시절에 이제 로즈 와일리를 만나서 1957년에 둘이 결혼을 합니다. 좀 자세하게 알기로는 만나자마자 거의 한 일주일인가? 보름 만에 결혼 약속을 했다고 해요. 둘 사이에는 3명의 자녀가 있고요. 로이 옥슬레이드 작품도 사실은 영국 회화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로즈 앤 로이 영상을 보시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두 사람은 켄트의 오두막에서 지내면서 서로 좀 공통 분모가 많았는데 다큐 이 영상을 보면 이 두 사람을 좀 감독이 조용한 시선으로 따라다니면서 젊은 사진들도 나오고 젊은 시절 사진들도 나오고 또 오늘날 참 이렇게 예술가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 좀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전시에서 좀 이슈가 됐던 게 테이트 모던에 있는 VIP룸에 있는 로즈 와일리 작품이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전시 공간에 따로 이렇게 좀 안쪽으로 들어가서 볼 수가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조각들도 전시가 되어 있고요. 로즈가 했던 말 중에 전시장에 기록되어 있던 문장이 상당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데요. 그림은 대단한 무언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떠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림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그림은 그냥 그림이죠. 그러니까 사실 화가들은 언어를 대신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또다시 그 그림을 언어로 또 해석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말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게 그림이어서 로즈 와일리 작품을 보실 때는 물론 뭐 해설도 보시고 작가의 뭐 이력이나 어떤 전시를 했는지 이런 거 보시는 거 참 재밌는 탐구지만 그림이 그냥 전하는 메시지, 기분, 느낌 이런 것들이 뭘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즈 와일리는 남편 로이가 죽고 나서도 이제 꾸준히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오히려 더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젊었을 때는 물질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이제 그림만 그려서 먹고 사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서 다양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항상 좀 씩씩했던 화가가 아니었나. 그래서 지금 뭐 나이가 좀 많으셔서 한국에 오고 이럴 순 없지만 한국에서 우리가 로즈 와일리의 전시를 보면서 어떠한 것들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무엇인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주는 에너지 그리고 그것이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열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런 것들이 로즈 와일리의 전시가 주는 매력인 것 같고 교훈인 것 같아요.